Godspeed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트럼프 대통령은 금리 인하를 계속하라고 푸시를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은 그에 대해서 내가 결정을 한다라고 반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해군의 함정들은 한국에서 앞으로 만들게 될까요? 동맹국서라는 것을 건조하는 것에 허용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일본에서 도대체 뭐하는 남자이길래 아내만 4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아내를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공무원의 50%는 다시 선택을 해도 공무원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나 대신에 군대를 가면 월급의 반을 주겠다라고 하는 황당한 이병 사건이 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한 주간의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우리가 젊은 시절 많이 말을 했고 우리 자녀들이 말하고 있는 발렌타인스데이입니다. 주변에 그래도 조금 생각하시고 초콜릿은 고사하고라도 따뜻한 물 한 잔 주실 수 있는 주변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어떨까 하는 여유로움도 가져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께서 제가 영상을 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언제 올리는지 혹은 올린 것만 보지 마시고요. 이쪽 하단에 영상 밑에 보시면 알림 설정이라는 종 모양이 있습니다. 일평생에 한번 해놓으시면 늘 똑같은 시간에 빠른 시간에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식적으로. 금리 인하하세요. 금리 인하해. 그런데 파월은 내가 결정해. 관여하지 마. 지금은 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월 의장은 12일 미국의 의회의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고개를 숙이고 우리의 일을 하며 경제에서 발생하는 일에 근거를 하면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확신을 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맞서서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즉 통화정책까지 경제 상황에 대해서 그거는 당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야. 대통령이 전문가들이 할 것이야. 이런 내용이죠.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이 만든 사회관계망 서비스인 트루소셜에 금리는 인하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가올 관세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라고 밝혀서 FED의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을 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날 발표된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 CPI의 상승률이 전년 동기 대비 3%가 오르면서 상승폭을 확대하자 FED가 금리 인하 속도를 더욱 늦출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상황에 대해서 물가 목표에 근접을 했지만 아직 도달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라며 오늘 발표된 물가 지표 역시 같은 상황을 말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분간 긴축적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이틀 연속 신중한 통화 완화의 기조를 확인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무슨 말인가요? 금리 인하 지금 때가 아닙니다. 금리 인하 생각 없습니다. 당치도 않은 말 하지도 마세요. 이거죠. 미국의 해군이 굉장히 지금 약합니다. 중국에 비해서 약점이 많고 미국의 해군들의 함정들, 구축함들이죠. 전투함들 이런 것들이 중국의 숫자에도 뒤지고 있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가장 걱정거리인데 미국의 해군의 함정들을 아무 데서나 못 만듭니다. 법적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즉 보안 그리고 군함을 다른 나라에 만들게 하면 모든 정보가 빠져나간다 해서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 여건이 지금 안 되죠. 그런 가운데 한국에서 만들게 될 수 있을까요? 동맹국서라는 거를 통해서 건조를 허용하는 방침에 발의가 됐습니다. 미국 의회가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의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최근 발의한 것으로 확인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조선 업계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12일 미국의 의회에 따르면 마이클 리, 존 커티스 등 미국의 공화당 상원 의원의 주도로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 등 법안 2건이 발의가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외국의 조선소에서 해군의 함정 등을 건조하는 것을 금지하는 기존의 법에
예외를 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앞서서 미국은 연안 항구를 오가는 민간 선박은 자국의 내에서만 건조를 하도록 한 존스법과 미국의 군함을 자국의 조선소에서만 건조하게 하는 함번스 톨레프슨 수정법을 각각 도입해서 자국의 조선 산업을 보호해 왔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법에 대해서 더하여서 미국의 조선업의 약화까지 이어지면서 미국은 중국과 비교를 해서 전함의 보유 숫자가 밀리는 등 해양의 패권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급한 대로 군함 건조부터 동맹국에 맡길 수 있게 규제를 풀기로 한 겁니다. 이 군함이 하루 이틀 만에 몇 달 만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발의된 법의 골자는 미국의 동맹국의 조선수에서도 해군의 함정과 해안경비대 선박을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만들어주세요 하면 될까요? 절대 아니죠. 다만 외국의 조선소에서 건조하는 비용이 미국의 조선소보다 낮아야 하고 동맹국의 조선소가 중국 기업 등이 소유하고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함정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직후에 한국과의 조선업 협력을 먼저 언급했던 만큼 한국 업계의 기대감은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는 대한민국의 관세에 대해서 지금 똑같이 동등하게 25% 이상을 취급하겠다,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아주 긴장감이 큽니다. 반도체 수출, 전자제품 수출, 자동차 수출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한민국의 리더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딜을 해야죠. 그래, 우리 당신들한테 배 만들어달라는 대로 만들어주고 금액 어느 정도 맞춰줄게. 대신 우리나라의 관세는 25% 같은 거 없애.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참 답답합니다. 일본에 한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남성분과 여성분들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를 텐데요. 저도 남자긴 합니다. 하지만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 부럽지 않느냐고 물으시면 저는 그만한 힘이 없습니다. 경제적인 능력도 없습니다. 뭐하는 남자길래 아내만 4명입니다. 그런데 또 아내를 원하고 있습니다. 돈이 얼마나 있어서 그럴까요? 그렇죠? 4명의 아내와 11명의 자녀를 둔 일부 다처제 일본 남성이 아내들의 수입으로만 생활을 하다가 그것도 자기가 돈이 있는 게 아니라 여자들이 돈을 벌어와서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인플루언서로 데뷔를 했는데 한 달에 12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일 홍콩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일본의 홋카이도 북부에 살고 있는 와타나베 류타, 나이가 몇 살처럼 보이십니까? 사진에 36살입니다.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며 125만 엔, 한국 돈으로 12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와타나베는 그동안 아내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해왔다고 합니다. 대단한 남자입니다. 돈도 안 벌어와. 근데 와이프는 4명이나 돼. 애는 11명까지 나. 그런데 떳떳하게 살아. 이게 뭔 조화인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삿짐 센터, 청소부, 웨이터 등 20개 이상의 아르바이트를 시도했지만 모두 한 달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2월 SNS를 통해서 인플루언서로 데뷔를 한 후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와타나베는 SNS에서 일부 다처제의 삶을 공개하고 있는데 그렇죠. 많이들 관심을 갖겠죠. 일본에서는 일부 다처제가 불법이지만 현재 와타나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아내 3명, 자녀 4명과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아내는 쌍둥이를 임신 중이고 따로 사는 네 번째 아내와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타나베는 아내들 외에도 여자친구 여러 명과 데이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매니저 안 필요할까요? 스케줄표가 필요할 것 같은데. 또 다른 7명의 자녀도 있는데 이는 와타나베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입니다. 와타나베는 지난해 5월 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을 확장을 해서 의류 및 헤어 케어 제품을 판매한다고 계획을 전했습니다. 최근에는 5번째 아내가 될 지원자들과 온라인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와타나베는 한 번에 16명의 여성과 동시에 데이트를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내 꿈은 일본에서 아이를 가장 많이 낳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27명의 첩과 53명의 자녀를 둔 일본의 쇼군 도쿠가와 이에나리의 기록을 깨고 싶다. 나는 54명의 자녀를 두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인터뷰에서 와타나베는 아내들과 일주일에 28번 이상의 성관계를 갖는다라며 정자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혼자서 음란 행위를 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정신세계가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말입니다. 한국의 공무원들의 50%는 다시 공무원을 선택해도 가겠다. 즉 다시 선택해도 공무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무원 10명 중에 5명은 직업을 다시 선택해도 현재의 직업을 하겠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10명 중에 7명은 소속 기관을 비판하는 뉴스가 나오면 창피함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10명 중에 3명은 창피한 생각이 없다는 건가요? 비판하는 뉴스가 나왔을 때 이것도 좀 이상한 얘기인데 13일 한국의 행정연구원은 한국의 공사조직 구성원의 인식 비교 조사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가공무원 500명, 지방직 공무원 500명 등 공무원 1000명과 5인 이상 민간기업의 종사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업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현재와 같은 영역에서 택하겠다라고 답을 한 공무원 50.7%는 민간 종사자 71.1%보다 20%포인트 이상 적었다고 합니다. 또 공무원의 68.4%는 기관을 비판하는 뉴스가 나오면 내가 창피하게 느껴진다 라고 답을 했고요. 동일한 질문에서 민간 기업의 종사자의 응답률은 이보다 약 10%포인트 낮은 58.6%였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우리 기관을 칭찬하는 것을 들으면 내가 칭찬받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공무원은 51%로서 민간 종사자 58.3%보다 약 7%포인트 낮았다고 합니다. 우리 기관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길이다 라는 소유의식이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직업에 대한 자부심인데 그 말에 대해서 공무원은 48.2%가 민간 종사자는 66.1%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다시 공무원 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공무원 안 할래요? 라는 숫자가 더 나와야 될 거 아닌가 싶은데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민간 부문이 공공부문에 비해서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가 맡은 직무는 내 의사결정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제공한다고 느낀 민간 종사자는 54.3%, 공무원은 38.6%로 민간 종사자가 많았고요. 직무를 수행하면서 주도적으로 업무를 판단할 기회가 있다고 응답한 민간 종사자는 60% 정도였지만 공무원은 50.5%에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50%는 내가 다시 선택한다고 해도 공무원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직업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데 안정권 그리고 내가 은퇴까지 걱정을 안 하고 살 수 있는 잘릴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 보직 그리고 그 위에 나오는 연금 이게 있다라는 소리겠네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도 처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가능한가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군대가 이런 게 가능하느냐. 나 대신에 군대를 가면 월급의 반을 주겠다라고 해서 모집을 했는데 입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수를 하는 바람에 이게 밝혀진 겁니다. 한 20대 남성이 군인의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대리 입영을 했다가 적발이 됐습니다.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로 대리 입영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 3단독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에 2시 조모 씨의 사기 28살이나 됩니다. 병역법 위반, 위계 공무원 집행 방해,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을 열었는데요. 조 씨는 20대 후반 최모 씨 대신에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의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하고 작년에 7월 강원도 홍천군의 한 신병교육대에 최 씨 대신에 입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서 알게 된 사이로서 최 씨가 군인의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에 현역 입영을 해주겠다라는 조 씨의 제안을 승낙하면서 범행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에 조 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최 씨의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인 나라사랑 카드를 제출하는 등 최 씨의 행세를 하며 이 나라사랑 카드는 여기로 월급이 들어오고 이걸로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 그런 카드입니다. 예병 판정 검사를 받고 최 씨의 신분으로 3개월간 군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군인 월급이 예전처럼 적지 않은 데다가 의식주까지 해결할 수 있어서 범행을 했으며 대가로 164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실은 적발을 두려워한 최 씨가 지난해 9월에 병무청에 자수를 하면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대리 입영 전에 자신의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해서 입대를 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당하죠. 선택을 하는 이 아이디어도 황당을 하지만 이 법망, 즉 체계가 무너졌다라는 것도 황당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하루가 멋지게 보내시고 편안한 저녁 시간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놓치지 마세요. 알림 설정.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